안녕하세요. 들리는 신문 홍동뉴스 마실통신을 켜다 진행을 맡은 마실통신 편집장 정영은입니다. 홍동뉴스 마실통신은 매월 1000부씩 홍동면 행정복지센터, 홍동면 주민자치회, 그리고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이렇게 3개의 기관에서 주민자치 활동으로 매월 1일자를 펴내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애정을 가지신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제작부터 배포까지 함께하고 있는 홍동뉴스 마실통신. 이 마실통신은요, 2010년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2016년부터 신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이번 11월부터 라디오로 새롭게 만나 뵙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이달의 마실통신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나온 11호로 마실통신을 한번 같이 후루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일면 마실 돋보기를 먼저 볼게요. 일면 마실 돋보기에서는 미리 보는 제14회 홍동거리 축제 2023년 홍동면 주민총회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토요일 애안공원에서 5년 만에 열리는 행사에 대해서 미리 안내할 정보들을 소개한 그런 기사입니다. 쓰레기 없는 축제 이렇게 좀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컵, 식기 수저, 장바구니, 돗자리 이런 준비물들과 안내사항들 그리고 중학교 각거리집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공연 순서가 실려 있고요. 또 이번에는 특별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같이 열게 돼요. 그래서 요 행사장 이동 버스표가 또 지면에 크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심 식사 시간과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2면과 3면은 우리 마을 사람들 꼭지입니다. 여기에는 각 마을별 마을 기자분들이 보내주신 소식들이 주로 담겨 있는 지면인데요. 먼저 학계마을의 감따기 행사, 그리고 백동마을에서는 부녀회에서 야유회를 다녀온 그런 기사 내용이 있고요. 계열마을은 장안 어머니상을 홍성군청에서 수상하신 양순자 어머니의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그리고 문산마을은 가을거제 유기농 나눔축제 소식을 후기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서 문산마을은 제초 작업부터 꽃 심기, 청소 여러 가지 것들로 미리부터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내용은요. 학계마을 감따기 내용인데요. 학계마을은 이제 마을 이장님이 마을 기자를 맡고 계셔요. 그래서 마을에서 함께 심은 감나무에 나오는 감을 같이 판매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올해는 참 병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또 기후위기도 심하고 해서 기상기후도 많았고 그래서 감 수확량이 급강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매년 가을마다 감이 열릴 풍경이 참 푸근해서 좋았는데 이게 아쉽다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신임 이장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올해 마실통신은 새롭게 뽑히신 이장님들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이제 고요마을 이장님을 만나 뵌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장님 인터뷰는 참 매번 섭외가 어려운 그런 코너예요. 대부분은 좀 인터뷰라는 형식을 좀 어색하고 엄청 쑥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또 10월 하순에는 벼바심도 있고 들깨바심도 있고 마늘 양파 심고 참 농사 일 하시는 분들에겐 엄청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터뷰가 과연 성사가 가능할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또 들깨 털러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난다 하셔가지고 고요마을 이장님을 또 같이 만나 뵀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좀 진행했는데요. 가장 좀 또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몇 대목 있어요. 일단은 그 고요 마을 이름이
정말 마을에 큰일이나 재해가 없이 고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고요마을이다 라는 또 게 굉장히 기억이 남았고요. 그래서 정말 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이 고요마을에는 홍동중학교가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또 에코빌이라는 커다란 빌라도 있고 해서 홍동면에서 인구가 지금은 가장 많은 동네가 되었는데, 또 이장님이 대기 홍동중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으시대요. 근처에 있어서 등하굣길마다 아이들도 많이 마주치게 되고 하시는데, 그럼 좀 시끄럽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농촌에서 아이들 소리가 얼마나 귀하냐. 이 소리를 나 매일매일 듣고 사는 게 정말 복이고 행복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을에 학교가 있는 게 정말 좋고 마을이 활기차게 돼서 좋다고 자랑을 하시는 요 대목이 저는 좀 가장 인상 깊기도 했고 또 한편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요 내용이 자세히 이면에 실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좀 요즘 아이들에는 관심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이장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새삼 또 학교가 농촌에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계속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면에는 또 마을기자단 15분의 마을기자단이 하반기에 글쓰기, 기사쓰기와 사진 촬영 팁, 보정 비법 이런 내용으로 하반기 역량 강화 교육의 실산 후기 내용이 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과 엄연에는 알립니다 코너입니다. 알립니다는 홍동면에 이제 여러 기관 단체 홍보 담당자 분들이 보내오신 소식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홍동면 핵정복지센터 소식을 먼저 보시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는 럼피스킨병 확산에 따른 소독 내용들, 방역 내용들을 또 안내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가장 또 강조해 주신 것은 산불 조심입니다. 산림 주변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이렇게 빨간 글자를 가득한 안내 포스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산불 집중 조심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고의로든 뭐 실수로든 산불을 내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불 신고 번호도 써주셨어요. 뭐 물론 소방서 119이고 군청 번호는 041-630-1422로 신고하면 된다. 각종 꽁초나 여러 가지 산림 근처에서는 절대 하시지 마시라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의 또 정기회의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문화분과에서 하는 가족놀이터 워크숍 연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 사업은 애완공원이 좀 온 가족의 휴식 공간이자 놀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매년 주민총회 때 나왔고, 이런 것들을 반영한 사업 내용이죠. 그 밖에 뭐 태양광 LED 조명 설치 내용이나 가로수길 정비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진행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당 환경농업마을이 문체부의 로컬 100에 선정됐다는 소식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선정되면은 문체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에는 홍성의료복지사업에서 또 마을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안부를 묻고 건강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 꾸러미 배달부를 이제 하고 계신데요. 여기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주로 다루는 건강 리더 교육을 매달 하고 있고요. 이제 11월 교육으로 치매 이야기를 진행했다 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매달 열리고 있으니까 또 의료조합의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저의 협동체 도토리에서는 이번 홍동 거리축제에서 도토리 복권을 시범 판매한다는 내용을 또 크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또 복권의 판매금의 30%를 공동체 기금으로 모으게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요 복권이 거리축제 때 뜨거운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육면과 칠면입니다. 요 육면과 칠면은 홍동뱀터라는 코너인데요. 홍동면은 다른 또 면과 달리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전공부라는 또 대학까지 있는 교육기관이 많다 보니까 교육 관련 단체 모임들의 내용을 모아놓은 그런 지면입니다. 금당초등학교는 올해도 처음으로 천문학 축제를 10월 중순에 열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또 천체 과층에 앞서서 교직원과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같이 거의 처음 열린 것 같은데요. 삼겹살 파티를 하셨고 또 퀴즈 행사나 콘서트 같은 내용을 했다는 게 눈에 많이 띄네요. 그리고 홍동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추수 행사를 가졌다는 내용을 기사를 보내주셨어요. 전교생이 올 봄에 마을의 주민교사들과 함께 손모내기를 한 논에서 그 논에 이제 벼들이 쑥쑥 자라서 다 같이 황금 들녘에서 또 낫을 들고 손으로 추수하는 벼 베는 장면이 참 장관인데 이 장면 사진과 함께 기사를 보내오셨습니다. 홍동중학교는 또 학생이 주관하는 행사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학교인데요. 또 한글날에는 퀴즈 대회를 갖기도 하고 또 가을에 체육 대회도 했고 또 놀이동산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버랜드, 코엑스 이런 곳으로 소풍, 요즘에는 소풍이라고 하지 않고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하죠. 소풍을 다녀왔다. 이런 풍성한 가을 소식을 보내주셨고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풀무학교는 또 10월은 풀무제의 달이라고 합니다. 축제 준비로 한 달 동안 학습도 하고 전시관도 만들고 발표 준비, 동아리 공연 준비 등으로 아주 바쁘게 보냈다는 내용을 기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사학교, 풀무학교의 성인 과정이죠. 생태 전공, 농업 전공부에서는 10월에 농사 이야기, 이렇게 매달 농사 이야기를 보내주시는데요. 이번 10월에는 이제 드디어 벼를 수확한 얘기들, 그래서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좀 쓸쓸하기도 하고 이런 또 추수에 대한 얘기들을 편지 글로 학생이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가을 감성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 여성농업센터는 지역가족센터를 설립하는 준비 소식을 전해주셨고 또 11일에 진행하는 원탁회의 개최 홍보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햇사배움터 마을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은 원래는 7면에 글을 실려야 하는데 이번에 6, 7면에 가을에 행사 소식이 많다 보니 글이 넘쳐서 자리를 옮겨서 8면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크크만학방이라는 청소년 문화 공간의 운영 안내 내용을 8면으로 옮겨서 기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또 야간 개장 소식이나 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면입니다. 8면은 생활 광고 코너예요. 그래서 지역에 여러 가지 알리고 싶은 내용들을 또 광고로 보내주시는데요. 풀무신협의 또 소식들, 본점과 지점 안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실려 있고요. 홍동농협에서는 화재보험 가입과 안내 내용들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홍동다움이라는 보건의료 중심의 사업의 홍보 내용이 또 광고면에 실려 있습니다. 충남 여성 가족 청소년 서비스원에서 홍동에 있는 꿈이 자라는 뜰이라는 또 기관, 그리고 홍성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새로운 가족심리 상담센터랑 같이 했던 마을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돌봄 논의 서비스, 또 아동 상담 지원 서비스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홍보 글로 광고 내용으로 실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1면부터 8면까지 11호로 홍동뉴스 마실통신 신문을 같이 한번 넘겨보면서 훑어보는 코너 이달의 마실통신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면서 잠시 광고를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홍동면 청소년들의 문화 아지트, 복합 문화공간, 햇살 배움터 크크 만화방 11월 운영 안내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낮 2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여는 크크 만화방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밤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햇살배움터 마을교육 사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크 만화방. 입장료는 3,000원이고 어린이 청소년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청소년 문화자치공간 크크 만화방은 지역 중학생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운영단 스스로 일기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만화방 지킴이 자원 활동에는 크크 만화방 애정단으로 지역 어른들이 함께합니다. 운영시간 외에는 공간 대여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크크 만화방 애정단 활동 참여나 공간 대여, 후원 문의는 햇살배움터 크크 만화방 070-8823-3151로 연락주세요. 함께해서 든든한 풀무신혼협동조합 노후준비, 안심출산, 든든육아, 행복은퇴 신협이 더 좋은 길로 안내해 드릴게요. 켜세요 행복 내비게이션 평생어부가 풀무신협. (5년) 만인가요? 오랜만에 홍동 거리축제였는데요. 그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보통 축제에 가면 낯선 사람들 틈에서 눈을 피하며 어색한 표정으로 다닌다면 홍동 거리축제에선 오랜만에 이웃들의 반가움에서 나오는 표정들이 보였는데요. 그 즐거움이 서로에게 전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 5년 만에 우리 애양공원에서 홍동 거리축제가 열렸습니다. 2부 홍동 마실 돋보기에서는 제14회 홍동 거리축제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홍동 거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맡으신 마을활력소 서경화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사실 5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아서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래서 많이 5년 동안 못 열리다가 드디어 이번에 홍동 거리축제가 14일을 맞아서 열리게 됐는데요. 축제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2006년도 거리축제가 시작돼서 올해로 18년 되었는데요. 중간중간에 많이 못 열었어요. 네. 예, 중간에 신종플루도 있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작년에는 또 이태원 참사 또 사고도 있었고 해서 올해가 14회입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홍동 거리축제가 그 홍동면에 있는 이제 학교들 을 중심으로 학생들 1년 동안 했던 이제 활동들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2006년도 거리축제는 농협 강당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앞 길거리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부터는 지역의 기관단체들 두세 곳이 이제 주관을 번갈아 가면서 맡아가면서 그렇게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7회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었고 그리고 지역 단체들이 거리축제 준비위원회로 소속이 돼서 축제의 방향과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요. 그리고 실무 준비는 마을활력소가 이렇게 전담하는 구조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예산들도 좀 기관 단체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참가비를 받고 후원금을 받고 이런 것도 굉장히 또 특별한 네. 또 특징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 거리 축제가요. 사람들 굉장히 희한한 축제라고 합니다. 예. 공연하는 단체가 돈 내고 하는 그런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하든 부스를 하든 참가비를 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14년부터는 홍동면에서 또 축제 예산의 일부를 또 지원해 주고 계셔서 조금은 다양하고 조금 이제 풍요롭게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이다 보니까요.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때그때 주민들의 관심사나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진행되는데요. 초창기에는 마당국도 했었고요. 서커스도 하고 뭐 독립영화 상영했던 해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됐고 중간에는 저희가 조금
의미 있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축제로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언젠가 애양공원에 줄타기 그 공연을 해가지고 엄청 아슬아슬한 공연을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거리 축제가 이름이 거리 축제다 보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길거리 축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거리 축제의 뜻 의미는 뭐를 뜻하는 걸까요? 네. 이게 길거리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거리 축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길거리는 사실은 누구나가 주인이잖아요. 누구나가 이용하고 있고 또 누구나가 또 가꿔야 하는 곳인 것처럼 저희 거리 축제도 사실은 주민들 모두의 것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졌고요. 또 이 거리는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할 때 그 거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좀 다양한 것들이 소통되고 나눠지는 그런 축제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매년 이제 11월 초에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가을 거지가 끝나고 잠깐 좀 한가해지는 농촌에 그 시기로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야외 행사이다 보니까 항상 그 일기예보 체크하고 날씨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아요. 네. 날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늘 이제 11월 이제 겨울에 접어들면 꼭 전염병이 예, 돌아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 축제가 이제 한 4번 정도는 치러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또 럼피스킨병 이렇게 듣도 보다 못한 병들이 또 생겨서 홍동에 이 어떻게 또 이 병이 오면 어떡하나 막 굉장히 조마조마했고요. 그래서 비 소식도 있고 이래서 취소하지 않고 어쨌든 강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당일날 날씨는 흐렸는데 굉장히 따뜻했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점심 식사 마치고 축제 이제 후반쯤 되니까 비가 조금씩 와가지고요. 무리 없이 축제 진행했고요. 어쨌든 홍동 면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제 하늘에 닿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의 덕분으로 무사히 네, 치렀습니다. 특별히 또 이번 거리 축제는 색다르게 주민총회랑 같이 열었어요. 내년도 주민자치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하는 그래서 사전 투표 기간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좀 더 또 뜻깊기도 했고 더 넓혀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올해는 조금 새로운 시도였어요. 주민총회하고 거리축제를 같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하는 두 행사가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것보다 올해는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시도로 진행이 됐는데요. 어쨌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사업도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홍동면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이 낸 의제들을 또 결정하는 총회 자리가 거리축제랑 뭐 많이 다르진 않고 해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연결이 잘 되었고 또 그동안 축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이제 총회를 계기로 또 참여하시면서 아이들이나 주민들의 또 활동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또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요. 좀 보완해야 될 점들도 좀 느껴지긴 했어요. 그 시간이 아무래도 짧아지다 보니까 거리 축제하면서 이제 공연이나 부스를 좀 돌아볼 시간들이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줄어들면서 그런 또 좀 아쉬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사전 투표 기간도 있고 사전 후보 기간도 있으니까 좀 회의를 더 압축적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보완해도 좋겠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한 덕분에 좀 기존의 크고 작은 뭐 지역의 장터 이런 행사랑 달리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또 돌아보시면서 또 가장 큰 보람이랄까요? 이런 게 무엇인지 또 궁금하네요. 네. 오랜만에 축제를 열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네. 어린이집 공연에서 봤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연이나 부스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무대를 내려갈 때는 나름 좀 이렇게 뿌듯해하는
표정들을 보곤 해요. 예, 네. 그런 것들이 축제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축제를 늘 저는 이제 준비를 하는 이제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만들어내는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봉사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늘 그렇게 굳은 일들을 묵묵히 맡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올해는 이제 면 분야에서 음식을 정말 준비해 주셨고요. 전날에 식사를? 네. 점심 식사 전날 김치 담그고 당일날 또 저희가 돼지 2마리를 또 후원해 주신 주민분이 계셔서요. 아이고. 또 당일날 또 돼지 삶고 이런 일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 큰 그래서 잔치네요. 네, 그래서 식사 준비하고 또 이게 쓰레기 없는 축제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계속 또 설거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공연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신은미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설거지를 해주셨고요. 또 엄마 때문에 토요일 못 즐기고 저희 집 2아이들은 또 계속 또 설거지 했고요. 자원봉사로 또 네. 급히 파견됐군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애양공원이 좁아서 참 주차 문제가 늘 이제 고민이긴 한데요. 또 원활하게 주차하고 차량 통제를 위해서 또 자율방범대 분들도 수고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박관수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단 말을 드리고 싶고요. 네, 늘 축제할 때는 내가 이거 내년에 또 할 수 있을까 매년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고 손을 보태주시는 주민분들을 보면 아이고 또 힘을 얻어요. 저도 힘을 얻어서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또 계속 해야지 또 이런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보통의 축제와 달리 우리 거리 축제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쵸? 또 맞아요. 직접 자기들이 기획하고 자기들이 판을 깔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또 어른들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마을의 어느 곳, 뭐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떤 축제를 들여다봐도 아이들이 주인공인 축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홍동의 거리 축제는 그냥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꿈꾸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나 좀 다양한 그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보는 어른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대견했는데 여기 정영은 선생님은 바로 옆에서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셨잖아요. 아, 네. 아이들은 어떻다고 혹시 평가했나요? 아, 네. 제가 또 햇살뱀부터 마을교육 사역 부스를 하면서 또 크크만화방 부스도 같이 운영했는데요. 또 아이들이 직접 이제 본인들이 기획한 뭐 즉석 게임들, 뭐 땡땡이를 이겨라, 뭐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이런 것들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도 이제 어린이들에게 직접 해주고 이렇게 재미나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부스가 3시까지였잖아요. 가장 마지막까지 손님들이 가장 많았던 이제 무료 체험이긴 했지만 그래서 거기 아주 바글바글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재밌어하고 뿌듯해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저희가 한켠에서는 그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활동한 작품 중에 아이들이 원하는 경우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코너를 마련했는데 또 그 중에서 또 중학교 만화반 친구의 작품들도 있었어요. 뭐 이제 뭐 공예품도 있었고 한데 또 어떤 어르신이 또 저에게 이게 자기 손녀 작품이다 이러면서 저를 붙이고 막 또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닮아서 본인의 이 소시적 이 그림 실력을 닮아서 이렇게 닮았다 하면서 엄청 자랑하시던 모습도 또 기억이 납니다. 네. 아이들도 굉장히 즐거웠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주 신나게 또 했고 또 저희 햇살뱀부터 부스뿐 아니라 뭐 풀무신협 같은 경우 제기차기나 즉석 뽑기 이런 것도 하니까 또 여러 인원들이 즉석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또 코너들도 많았고 또 뭐 중학교 뭐 수제잼이나 뭐 풀무 고등학교에서 또 빵 뭐 엽서 그림 이런 것도 가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같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정말 홍동만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축제에 비해서 또 아이들이 엄청 많은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끝까지 즐길 수 있고 또 이런 축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축제에 아이들을 위한 축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스에 근데 아무래도 참여하다 보면 좀 저도 그렇고 다른 부스를 돌아볼 시간까지는 잘 안 나더라고요. 네. 이번에 사실 또 저희 부스에서 2012년 홍동 거리축제 때 찍었던 이제 가족 사진을 또 따로 전시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거기에 서경화 선생님도 네. 11년 전 사진이 담겨 있으셨는데 네. 그 미처 고한 뭐 1m도 안 되는 거리를 네. 못 와보시더라고요. 바쁘셔서. 네. 그렇죠? 네. 사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요. 네, 어린 시절 11년 어린 시절 왜요? 아, 내가 정말 젊었었구나를 느끼고 싶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저 거리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도 굉장히 많은데, 행사를 준비하거나 또 부스나 공연을 위해서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또 이렇게 둘러볼 시간이나 그런 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누구라도 조금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하고 둘러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거리축제 준비에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서 꾸렸었는데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죠. 네. 거기서 또 평가할 때 나온 얘기들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다양한 그 단체들이 참여해서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단체별로 이 거리 축제가 처음이신 곳도 있고요. 또 아닌 곳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니 이렇게 즐거운 축제가 있다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축제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끼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여러 번 이 축제에 참여했던 단체는 또 단체대로 또 조금 보완해야 될 점들이 또 눈에 보이잖아요. 또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주민총회와 같이 하게 되면서 거리축제 공연과 부스 활동 시간이 줄어든 거 그리고 공간적으로 조금 좁았다. 그래서 올해는 24개의 단체가 참여했는데 사실은 좀 공간의 한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얘기하면서 애완공원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그 넓게 축제 범위를 지역을 좀 넓게 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다양한 의견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축제하면 결산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결산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주신 이제 참가비 후원비로 여러 이제 식사나 여러 가지 준비 물품들을 사는데 올해는 평균적으로 거리 축제가 한 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하시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총회랑 하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는 더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600명 참여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 저희가 모자랐습니다. 아, 예. 마이너스였군요. 네, 마이너스여서 이거를 또 저희가 준비하는 여러 단체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얘기를 하는 와중에 축제를 준비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조금씩 보태주시기로 그래서 홍동면에서도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도토리회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이 마을활력소 이런 단체들이 조금씩 추가적으로 참가비를 내서 아름답게 맞아요.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아름답게 서로 십시일반으로 잘 메꿔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없을 수가 없으시겠죠. 네. 애로사항 많지는 않은데요. 네.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마을에 큰 축제를 준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직접적으로 운영으로 참가하는 분들, 부스 운영자들이
사실은 이 축제를 온전히 즐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밥하느라 설거지하느라 부스 운영하느라 이렇게 축제를 즐기지 못한다면 조금 어렵겠다. 내년에는 조금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뭐 꼭 우리가 밥을 해서 나눠주기보다는 저희가 먹거리를 판매하는 부스를 좀 많이 참여하게 해서 이렇게 쿠폰을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올해는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외부의 관광객 대상이 아니라 좀 우리가 스스로의 1년간의 활동을 좀 같이 돌아오면서 축하하고 노고를 서로 위로해주고 응원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면 좋겠네요. 네, 끝으로 혹시 이거 깜빡했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5년 만에 축제를 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니까요, 정말 낯선 얼굴들, 또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동안 이제 홍동이 계속 좀 주민들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처음이신 분도 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홍동면 거리축제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좀 다양하게 반영이 돼서 진행될 수 있으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좀 다양한 의견으로 좀 다채롭게 매년 하는 축제이니까 좀 매년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축제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민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들리는 신문 홍동뉴스 마실통신을 듣고 계십니다. 네, 홍동뉴스 마실통신 매달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알리고 싶은 소식이나 광고는 매달 25일까지 저희 이메일이 있습니다. hdnewsmt@gmail.com 홍동뉴스 마통의 줄임말인데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마실통신은 뉴스레터 형태로 또 같이 발송이 되고 있고요. 온라인 블로그로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사를 따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들리는 신문 홍동 뉴스 마실통신은 유튜브와 팟빵에도 같이 전송이 되니까요. 여기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인이나 개업이나 이런 광고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매달 무료로 자원봉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마실통신 편집위원회 또 배포위원회 이런 주민분들 조직의 회의비 등으로 사용을 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리는 신문 홍동뉴스 마실통신의 첫 방송이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요즘 유행한다는 또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방송을 듣기 어떠실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음 달에는 감기 없는 목소리로 찾아뵙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남기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